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도 원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발견했던 분이 토비아 루시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지구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메이저급 되는 석유 회사에 일을 하다가 원유를 시추하는 거며 천연가스를 파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알리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알리아 운동이라는 것은 아신 대로 타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킨 자체가 여기에 주동을 하셨고 자기 자신이 1984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33장을 읽는 중에 여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면서 스불론과 이사갈과 아셀을 축복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원유나 천연가스가 나올 것을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기보트 올람이라는 유전 탐사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1984년 같으면은 아주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얘기인데 아주 요원한 얘기였죠. 전혀 헛된 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열심으로 유전 탐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4년이 됐습니다. 이때에 이 중동에서 유전과 천연가스가 나오지 않는 불행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2004년도 이 원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들이 이 기름을 가까운 중동 지역에서 하나도 못 샀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원유를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아프리카 앙골라, 또 남미 있는 콜롬비아, 또 멕시코, 또 북구에 있는 북구 유럽인 노르웨이 등지에서 멀리서 원유를 수입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1968년부터 10년간은 아카바만으로부터 긴 석유관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지만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게 이제 일어날 때 중단이 됐어요. 그 후로 이스라엘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또 일부 석유 시장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원유가 발견돼도 2015년부터 16년에는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를 수출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니까 이스라엘은 그전에 전기요금과 가스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런데 루시킨이 이 구절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스불론이여 너는 너의 나감을 기뻐하라. 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고 특별히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는 이 문구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의 풍부한 것이 뭘까? The abundance of the seas. 그리고 모래의 감추인 보배 treasures hid in the sand가 이게 뭘까 하다가 그는 영감으로 바다의 풍부한 것이 천연가스고 모래에 감춘 것이 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같은 장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게 되고 그 형제의 기쁨이 되고 이 아셀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Let him dip his foot in oil. 그래서 그는 루시킨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산유국인데 왜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만 우리는 석유를 못 찾았을까? 천연가스 못 찾았을까? 해서 그는 집요하게 여기를 팠는데 마침내 그 사정했다는 거죠. 우리 참고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를 봅니다. 아셀 지파 저 끝에 보세요.
지중해 변에 있습니다. 아셀은 바로 오늘날 레바논 바로 그 영역까지 있었던 곳이 다 아셀 지파였어요.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옛날에 바알 종교가 일으켰던 그 지역까지가 아셀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스불론은 그 지중해와 그 갈릴리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땅, 스불론 땅입니다. 이사갈 그 바로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요르단 강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이 세 지파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2004년 5월 4일 날 바로 이 회사에서, 여기는 루스킨이 CEO로 있는 회사 이름입니다. 기바트 올람 이 회사에서 유전을 발견을 합니다. 발견한 이 위치가 뭔가니 크파르 사바라는 지역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사바는 뭔가 하면 오늘날 텔아비브에서 북쪽으로 한 60km 떨어지는 곳으로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름은 아버지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0억 배럴에 해당되는 유전을 발견합니다. 10억 배럴, 엄청난 양이죠. 이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이 2억 배럴이고, 이거를 수출할 경우 60억 달러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2004년도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사 중에 마리비라는 곳과 탈리트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또 발굴을 합니다. 반드시 보면은 천연가스 나오는 지역은 원유가 있고, 원유가 발견되는 천연가스가 있어요. 그게 이게 있다는 것은 여기도 산유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이제 이게 카파르 사바 이 도시입니다.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곳에 여기에 거대한 유전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5년 흘러서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탐사의 전문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에서 90km 지점에서 타마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130km 지점에 레비아다네라고 이름을 했는데, 여기에 대형 천연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도에 발견했던 이 타마르란 이름은 야자수의 데이트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하는데 사실 종려주일 아니고 팜트리, 바로 야자수입니다. 우리 정확한 말은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중국에서 번역할 때에 야자수라는 것이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이 종려라는 이름을 해서 우리가 종려 그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냥 팜트리예요. 거기서 나는 그것이 대추, 야자,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다마르라고 그래요. 다말. 그 우리 다말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없어질 뻔했는데 유다의 며느리 되는 다말을 통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베레스가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대가 이어졌잖아요. 그 다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딸 중에서 말이죠,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에요. 이 다말을 큰오빠가 이렇게 강간을 했던 그런 얘기할 때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 이 다말이래, 이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2009년대 발견돼. 여기도 보면은 10조 큐빅 피트인데, 이거는 엄청난 5천억 달러, 약 55조로 해당되는 이스라엘 전체 발전의 40%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고, 2010년 3월에는 레비아단이라는 가스전이 그 한 40km 이제 간격으로 또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9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 돈으로만 1000조에 해당되는 이것을 또 발견을 해서 이 두 곳의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1%, 3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얻게 됐습니다.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의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탐사를 했던 탐사선입니다. 타말과 레비아단,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이게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인 세계 에너지 협회는 이스라엘의 이 지역, 바로 이 세펠라 분지 지역에 세일 석유고 2,500억 배럴이 확인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네겝 지역 같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다 광야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지금 2,500억 배럴의 세일 오일을 매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양은 세계에서 최대 이런 오일이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2,600억 배럴 다음으로 맞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던 주변의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2014년 터키와 2018년에는 이집트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산유국이고 자기들이 이제 선교가 점점 고갈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함께 천연가스 수출이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살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세계 판도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거대한 천연가스 발견 후에 미국 노블 에너지와 이스라엘의 업체 IEY라는 이 업체가 지금 또 심히 이렇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노블 에너지는 리바이든 광구에서 발견된 세일즈 가스 탐사 지금까지 확인된 매장량도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것으로 원유로서는 6억 배럴에 해당되는, 이에 미국과 호주의 자본가들이 여기에 거액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노블 에너지 측은 느긋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916년부터 이것을 이제 개발할 거라는 것으로 해서 채산성 악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노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IEI입니다. 세계 수위를 다투는 석유 기업 로열 더치 쉘,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인데 여기서 36년 동안 세일청 자문 전문가 이분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설립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수년 내에 세계적인 상륙이 될 것을 이분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IEI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 에너지 이니시어티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로스차일드 집안에서도 제이콥 남장으로부터 각 $1,000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개발을 서둘러 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천연가스가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를 정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매장된 것이 2,500억 3제곱미터예요.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타마르 가스전. 그리고 200억 세제곱미터의 매장량을 가진 달리트 가스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자기들도 소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개발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내용이 지금 이 거대한 천연가스청이 발견됐던 지중해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 땅이기도 해요. 레바논. 그래서 레바논에서 지금 이것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엔배가 이것을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맨 밑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세일가스와 세일 석유 개발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몇 년 동안 개발하지 않고 지금은 잠잠한 사태인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소유권이 확실한 게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들이 다 이거 이름을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선권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 산유국들 아랍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대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스, 석유 내세워서 아랍 무슬림과 화해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함께 산유국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울 점은 이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쉽게 개발하거나 개방하지 않고 금금 전략의 생활로 계속 이게 석유도 아껴 쓰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교만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 의존도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산유국의 어떤 열등 자세가 아니라 그들도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매일 부르는 국가, 그들의 애국가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동방의 끝나라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의 끝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때는 이것이 일본이라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이 일본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노력했습니다. 국제 결혼도 많이 이루어졌고 많은 회사가 일본과 이스라엘의 그런 무슨 연구소도 많이 설립했는데 G7 되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방의 끝나라를 지금 한국으로 지목해서 한국과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골드만 삭스 이게 유대인의 그 연구소인데 미국에 있는 여기서 20년 전서부터 앞으로 이 미래 앞으로 이제 20년 이내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세계의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 삭스에서는 한국 전략연구소가 있어서 소장에 미국에서 태어난 2세를 그렇게 쓰고 많은 한국인들을 거기에 쓰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화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가 이스라엘과 한국이 수교된 지 60주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0주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요 7월 달에 많은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에 6월 초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차지한 지 이제 1967년 6.1 전쟁 때 그때 예루살렘을 요르단으로부터 뺏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그들이 오늘 2022년이니까 몇 주년입니까? 그를 기념해서 크게 아주 축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회 중심으로 국가 초청 기도회 때 우리 한국 대표도 초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7월 달에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수교된 지 이제 60주년이 벌써 회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개종해야 될 게 세계 1등 국가, IT 1등 국가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세계 다이아몬드, 금 이거 갖고 하는 최대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선민국가라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의 천선민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닮은 점을 60가지 얘기하다가 100가지 얘기하다가 요즘 오는 랍비들은 우리가 뭐 오라고 하지도 그분이 와서 얘기해요. 150가지를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우리 닮은 점이 샬롬이라는 인사부터 샬롬이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샬롬이에요. 뜻도 꼭 같고 우리도 헤어질 때 만날 때 우리 이 인사 쓰는 거 그부터 또 그들이 갓을 쓰는 거 정통인들이 검은 모자를 쓰는 거 꼭 같고요. 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미국 선교사님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갓을 쓰고 있을 때 이거 뭐냐고 what is this 하니까 갓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느님을 쓰고 있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갓을 쓰고 있는
이 문화. 정통인들의 복장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뭐 족보 문화니 또 인사하는 것요 여러 가지 어느 정도까지 닮았냐면은 다혈질, 그리고 그분들과 우리가 성격도 급하고, 이스라엘과 우리 김치 문화, 그들은 피클 문화입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걸 지금도 담아 먹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들의 먹는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전혀 음식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하고 음식 문화도 닮았고 사는 구조도 여러 가지 많이 닮은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거기가 산유국이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우리도 뭐 매장되는 거 계속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1970년대에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 천연가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울산 앞바다에도 천연가스가 나왔습니다. 원유가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탐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원유도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덮어놓겠다 하는 그 정도로 얘기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도 이 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걸로 끝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스라엘 또 산유국이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내용들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 이스라엘 박물관을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